12분경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판정, 심판의 오류인가, 편파 판정인가? 토트넘이 첼시에 대한 대승을 거두며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의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판정은 축구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명백한 판정 오류인가? 아니면 편파 판정인가? 실제로 이 판정은 인종차별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일부 축구팬들은 이 경기에서의 심판의 판정을 심하게 비판하며 토트넘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리버풀이 경기를 재경기 요청하며 토트넘 팬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는데 이 논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 화면을 정밀 분석하여 심판진들이 토트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골을 오프사이드로 판정한 심판의 판정 오류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백한 증거들이 팬들 사이에 화두가 되고 있을까요? 이 문제는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몇몇은 이번 사건이 심판에 대한 영구 자격 정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그 자체로 이미 열정과 논란의 무대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심판의 결정과 선수의 행동이 관중과 전문가들 사이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이번에는 전반 18분경의 한 장면과 로메로의 퇴장에 대한 논란이 뒤섞여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의 장면은 전반 18분경 무도 기가 스털링을 제지하기 위한 태클입니다. 발바닥이 보이긴 하지만 이가 공을 터치한 뒤 스털링과 발끝이 살짝 닿는 정도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올리버 주심은 이 장면에서 유도기에게 경고를 주었고 유도기는 이에 억울함을 표현하며 큰 항의의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분분합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이 경고 카드를 꺼내야 할 정도의 반칙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복되는 반칙이 아니었고 스털링에게 큰 부상을 입힐 정도의 터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리버 주심이 경고 카드를 빠르게 꺼낸 것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다음은 가장 큰 논란의 중심, 로메로의 퇴장 장면입니다. 로메로는 문전 혼전 상황에서 발목을 가격하여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때 N은 로메로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동료 선수였는데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동료의 발목을 상대로 한 공격은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논란스러운 점은 로메로의 성격과 정신 상태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로 인해 로메로를 비판하는 토트넘 팬들은 로메로의 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팀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인스타그램까지 찾아가 테러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논쟁의 여지를 남기며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축구 경기에서의 논란은 종종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킵니다. 로메로의 퇴장 장면도 그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못들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로메로가 엔조의 발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긴박한 상황에서 공을 걷어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로메로의 다리가 공을 향해 백스윙을 한 뒤에 공을 걷어낸 후 속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엔조의 발목을 가격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올리버 주심이 로메로를 퇴장시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적의 공을 걷어내려는 것인지 상대의 발목을 겨냥한 것인지 로메로의 의도를 읽으려는 독침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후반 8시 8분경 무드릭의 반칙 상황과 비교하면 로메로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카리오가 먼저 공을 터치한 후 무드릭이 뻔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보더빅하고 공을 걷어내렸다는데 이때 무드릭은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백스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축구 경기에서의 논란은 종종 예상치 못한 회전을 보여줍니다. 로메로와 스털링의 행동 그리고 심판 판정에 대한 의견 대립은 이번 경기에서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메로의 퇴장에 대한 주장 중 일부는 무드릭의 행동을 강조하며 무드릭이 공을 이미 건드렸기 때문에 상대 발을 겨냥하려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로메로의 행동이 의도적인 퇴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여겨져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공격적인 행위로 상대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스털링의 다이빙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로메로의 퇴장 이전의 상황에서 스털링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비스마의 접촉 없는 다이빙에 대한 경고를 떠올리며 스털링이 경기 중 다이빙을 해서 경고를 받아야 했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판들과 올리버 주심의 판정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리스 제임스의 행동과 올리버 주심의 판정은 몇몇 축구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간의 토론을 촉발하며 축구 경기의 예측 불허의 흥미로운 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헤더 경합은 종종 치열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헤더 경합 중 팔을 들어올리는 행위가 얼굴 가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비수들은 종종 상대가 달려오는 가속도에 의해 얼굴에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팔을 들어올리는데, 이때 일부 선수들은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 볼 경합을 하느라 무의식적으로 팔을 들어올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축구계에서 이미 잘 알려진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경고나 심한 경우 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 제임스의 행동을 살펴봅시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굴에 억울함보다는 긴장이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손흥민의 아라골절 사건과 연관 지어져 많은 팬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판정과 비교하면 논란의 정도가 다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골을 넣은 후에 VAR에 의한 실이 정지 화면으로 오프사이드 판정을 판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간의 의견 차이를 더욱 커지게 하고 있으며 축구의 예측 불가능한 면을 강조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은 종종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번 경우에도 오프사이드 판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반대쪽 카메라의 정지 화면을 참고하려고 시도했으나 화면이 너무 멀리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확대하면 화면이 깨져나가 손흥민이 얼마만큼 앞서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의 오프사이드 판정을 수용한 이유로는 V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선심이 브레넌 존슨이 공을 차는 순간 손흥민보다 뒤에 있어 판독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같은 라인에 서 있는 경우에는 손흥민이 앞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라인에 걸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불만을 품은 일부 축구 팬들은 오프사이드 판정을 위한 기본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심판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의 골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골을 훌륭한 볼 처리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영국 축구계와 관련된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경기의 기술과 판단 사이에서의 교차된 의견을 강조합니다. 오원 하그리부스와 같은 프리미어리그 해설가도 손흥민의 골을 칭찬하며 축구의 미학을 논의하는 한편 판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의 논란은 항상 열려 있으며 판단과 기술의 교차로 자주 드러납니다. 이번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골 논란은 이를 또 한 번 입증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판단이나 기술, 그리고 심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간에 다양하게 나뉩니다. 물론 기술의 도입이 경기를 공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판단의 여지와 주관성이 존재합니다. 축구는 정확한 판단과 기술의 조화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언제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축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과 논란이 축구를 더욱 풍부하고 매력적인 스포츠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축구는 그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순간을 통해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축구의 아름다움이자 재미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정말로 화려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모든 선수가 뛰어난 패스와 움직임으로 팀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축구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경기에서 50만 대여섯 개의 패스와 같은 정확성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골을 둘러싼 논란은 경기에 그림자를 들이게 했습니다. VAR에 의한 카메라로는 손흥민의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선심의 판정 위치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심판들의 판정을 엄하게 비판하며 그 중에서는 인종차별에 가깝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한 분노와 반발은 심판들의 자격을 영구 정지시키고 미래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는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화두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으며 논란은 경기를 둘러싼 더 많은 토론을 유발했습니다. 축구가 그 아름다움과 예측 불가능한 순간을 통해 우리를 매료시키는 동안 팬들과 전문가들은 항상 그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나누며 축구를 논의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매거진과 함께 축구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